자, 방금 한 거랑 거의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더 쉽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런 그래프 그린 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당연히 이 문제는 자, 누굴 넘길 거다? n을 넘길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n이라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게. 첫 번째는 얘를 미분해서 그리는 거. 이제 이건 다들 할 줄 알죠?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고 인수분해보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요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해당하는 개형은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될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여기가 2가 될 거고 1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n이 요렇게 있어주면 되겠다라고 다들 풀 수가 있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참수도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 그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는 거. 자, 지금 얘는 딱 근이 몇 개를 가진 놈이다? 3개를 가진 놈이죠. 해당하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으로써 얘는 x 더하기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세 근을 가지는 3차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바로 근을 통해서 3차 함수를 그려주면 해당하는 0, 마루트 3, 그리고 루트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극소와 극대에 해당하는 얘가 딱 중점이 되면서 해당하는 요놈과 요놈의 비율 관계도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다. 여기 비율 관계가 몇 대면 여기는 보이잖아. 몇 대면 1대 루트 3이다라고 알려줬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1대 루트 3이니까 극소가 된 x가 1이고 극대가 된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곧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또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요 그래프를 이번에는 미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미분을 통해서 그리는 게 맞아. 하지만 문제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근만 가지고도 그리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다. 자, 밑에 거 바로 풀어볼게요.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것도 못 풀면 이번에 진짜 집에 데리고 갈 거야. 자, 그 다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근을 안 가진다 증명하라 그래. 2차 함수가 근이 없다. 어떻게 증명하죠? 2차 함수가 근이 없다 어떻게 증명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죠. 맞아요? 근데 원래는 2차 함수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이는 방법은 걔를 완전 제곱을 해서 해당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후 그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이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즉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가 어떤 범위 또는 실수 전체에서 x축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볼 거다.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 자, 증명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요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요. 얘가 항상 x축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거야. 따라서 우리는 또 요 4차 함수를 fx라고 잡고요. 요 4차 함수 그리기 가시면 돼요. 따라서 요 놈, 자, 얘를 fx를 잡고 요 놈을 그려보자. 자, 소연이 잘 봐야 돼. 그래프 그리기. 자, 요 놈을 미분하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지금 8x가 될 거고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보면 8x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보면 x 플러스 1, x 빼기 1이 될 거다.
그럼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이번에 몇 차 함수 그리기? 3차 함수를 그려라. 그는 몇 개짜리? 3개짜리를 그릴 거고 간격을 봤더니 가운데가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간격이 일정한 3차 함수를 그릴 거다. 최고차항은 플러스니까 걔형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해서 그늘 3개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4차를 그리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하는 양과 감소하는 똑같으니까 그 그래프는 올라간 만큼 내려가서 딱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얘가 항상 x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인 극소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1이 될 거고 여기도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이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아, 이 그래프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3차 함수 이상에서 이런 증명한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x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돼. 2차 함수는 판별식을 했다면 이제 직접 그래프를 그릴 거다. 2번도 해볼게. 자, 2번은 x가 1보다 클 때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자. 어떻게 하라? 다 넘겨줘라. 그래서 우리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8x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인다라는 것은 또 얘를 fx라고 잡고 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우리는 x가 1보다 큰 데에서 항상 x보다 위에 있다는 거 밝혀주면 될 거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따라서 이것도 미분해주고 여기가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고 얘를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자 2로밖에 안 묶이나? 2로 묶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될 거다. 따라서 얘는 3과 1에 되지? 2가 될 거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죠? 허근을 갖니? 허근 가지는 꼴이죠? 맞죠? 그랬더니 얘는 어떤 개형이냐면 봤더니 얘를 완전 제곱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할게. 완전 제곱해보면 얘가 6으로 묶고요.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꼴로 돼서 얘는 항상 0보다 큰 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미분한 2차 함수가 지금 x보다 큰 쪽에 돼 있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는 계속 뭐 하는 거? 여기가 플러스니까 뭐 하는 그래프다?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얼마? 지금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지? 도와줘. 얼마야? 1 틀리게 대답하면 어떡해? 그럼 선생님도 얼마야? 1집은 얼마죠? 맞구나. 자, 그래서 여기가 3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범위는 얼마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범위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만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 이 fx는 x축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항상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맞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해 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증명 문제긴 하지만 한번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지만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증명을 통한 부등식 활용 가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양의 실수 a 값을 구하라 문제다. 자, 근데 a가 되게 여러 군데 있죠? x쪽에도 붙어 있고 따로도 있고 x제곱 앞에도 있는 꼴이다. 만약에 a가 이렇게 상수만 있었다면 a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a가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그냥 이 전체 fx를 어떻게든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문제가 구조가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때는 그냥 왼쪽에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만약에 A가 따로 이렇게만 있을 때는 얘 빼고 넘겨서 풀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유념하면 돼. 따로 있으면 넘겨 풀고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저거 전체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로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요거 왼쪽 거 그릴게요. 따라서 요 놈을 미분할 거고요. 4x의 세제곱에 더하기 4ax의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3차 함수를 구했다. 일단은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한번 4로 묶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3차 함수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누가 봐도 얼마 집어넣으면 0이냐면은 1 집어넣으면 0이란 걸 보이니까 일단은 요거를 인수분해 한번 하자. x 빼기 1 써주시고요. x제곱 써주시고요. 뒤에 a 더하기 1 되려면 여기가 더하기 a 더하기 1 써주시고요. 요거 두 개 만나면 a 더하기 x인데 여기 ax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요 1x를 없애야 되니까 더하기 x만 적어주면 마x와 a 더하기 x가 만나서 ax가 되겠다. 이거 아직도 할 줄 모르면 조리집법 하세요. 알았죠? 안 할 줄 알아. 그래, 다행이야. 할 줄 알아.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를 찾아봅시다. 자, 그랬더니 이쪽에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오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가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허근을 갖겠죠. 요거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건데 됐어요? 보면은 요게 a가 양의 실수니까 이쪽에 허근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미분한 거의 근이 뭐밖에 없는 1밖에 없는 꼴로서 요렇게 1차 함수 x 빼기를 그려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4차 함수지만 2차 함수 개형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라. 원래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이 될 거고 결국에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되겠다? 0보다 크면 되니까 얘가 0보다 클 범위를 구하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a제곱에 요거 마사 a랑 만나면 마이너스 2a에 마사랑 더하기 1이니까 마3이 돼서 0보다 크다.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바깥 범위니까 a는 마1보다 작고요. 3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4차 함수에 우리는 이런 항상 성립하는 범위를 구하는 것을 그래프 그리고요. 그 그래프가 결국엔 x축보다 항상 클 조건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가 이제 뭐냐면 일명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도 일단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파트가 되는 거다. 일단은 다들 아마 속력이라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속력. 우리 아마 어릴 때는 속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봤을 거다. 속력이라는 것은 총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일명 거속시. 맞죠? 그래서 그것도 알죠? 거속시. 알죠. 따라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 거리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한 거.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이게 이제 보통 거속시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다. 그러면 일단은 속도는 속력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속력은 양수값밖에 없어. 그런데 속도는 마이너스 값도 있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20의 속도로 달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 20의 속도로 달린다. 달리는 거 안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거야. 어떻게 달리는 거냐면 내가 지금 그렇죠. 뒤로 달리는 게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다. 하지만 속력에는 마이너스라는 값이 없이 항상 양수값만 얘기한다. 즉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플러스는 내가 원래 가려는 진행 방향과 같은 쪽, 마이너스는 반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속력은 그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야. 그걸 우리는 앞으로 속력이다라고 부르는 거였다.
가속도는 다들 뭔지 아니? 가속도. 개념, 가속도. 가속도라는 것은 점점점 빨라지는 정도 또는 점점점 느려지는 정도가 가속도라 그래. 즉,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가속도가 플러스고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다들 이 말 알아들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속도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일단 항상 이제 문제는 뭐가 주어질 거냐 일명 위치라는 게 주어질 거야. 위치.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치라는 게 뭐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냐면 지금처럼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x가 t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될 거고 이때 t는 시각이야.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1초일 때 위치는 얼마니라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으면 0이요. 0부터 넣을까? 0을 넣을 때 위치는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얼마에서 1에서의 위치는 0. 2에서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라는 것은 수직선상을 얘기해. 즉 우리는 수직성을 얘기했을 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라면 자 얘가 0에 t가 0에서 위치가 얼마라고요? 0에서 위치는 마이너스 1. 즉 내가 현재 0초일 때는 현재란 얘기인데 그때는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여기에 온 거야. 요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금 수직선상에서 내가 수직선으로 움직인다면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한 칸 간 거라고. 알아들어? 여기다가 당연히 이제 얼마?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니까 아 나는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어떻게 가고 있겠어? 요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위치식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이런 위치식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할 거야? 속도 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속도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자. 자, 속도의 정의는 우리는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의 정의를 선생님 써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 요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서 델타 t는 누구의 변화량? 누구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돼. 시간의 변화량. 자, 저때 델타 x는 누구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다라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어 지금 x가 t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요 시간이 1초부터 3초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초부터 3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가 된 거야? 3-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치 변화량은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걸 빼라고요? 1을 집어넣은 거를 빼라는 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다들 처음에 어디서 봤었지? 이 개념을? 속도가 아니라 그때는 뭐였죠? 평균 변화율이었죠. 즉 평균 변화율은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때 x 증가량 중에 대신에 시간의 변화량을 넣고 y의 증가량 되는 위치 변화를 넣은 것을 평균 속도라고 정의할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뭔 짓을 하겠어? 너네가 좋아하는. 그렇지. 리미트를 보내보겠죠. 그래서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보자? 0으로 보내볼게.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우리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냈었죠. 걔를 뭐라고 불렀지? 이름하여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속도? 순간 속도. 원래 그래서 요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얘는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애들아, 요 놈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얘도 엄청나게 작아지고 얘도 엄청 작아지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dx,
dt라고 썼고, 이 dx dt라는 게 누구야? 해당하는 x라는 위치를, 이게 무슨 기호다? 이게 뭐 하세요 기호? ddt. 이게 무슨 기호? 아,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나 다들? 무슨 기호? 니네가 아는 거 뭐야? 그거 뭐야? 말해. 그거야, 말해. 미분이죠. 얘들아, 이 ddt라는 기호가 뭐냐면 미분하시오라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를? x를,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는 x는 위치가 ft라고 주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것으로서 f't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 결국에 우리는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vt라고 할 거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제외하고 얘기할 거냐면 순간을 빼고 얘기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미분에서 속도라는 것은 원래 순간 속도인데 거기서 순간이라는 말을 뺄 거고, 결국에 속도라는 놈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위치식을 시간에 대해서 뭐한 거? 미분한 것을 우리는 속도다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구했던 x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얘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근데 얘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해서 우린 요 x를 v라고 쓸 거고 et라고 적으면 아, 나는 요 놈의 속도를 구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다. 아, 그래서 그냥 속도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미분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하지만 그 앞에는 원래 뭐가 붙어 있다? 순간이 붙어 있는데 그 순간을 빼고 속도라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가속도를 또 배워보자. 가속도도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원래 우리는 무슨 가속도를 구할 거냐면 처음에는 평균 가속도를 구할 거고, 평균 가속도의 정의는 당연히 뭐겠어요? 델타 t분의 델타 수정, 자, 델타 t분의 뭐야? 델타 v. 즉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원래 평균 가속도라고 정의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평균 가속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델타 t를 또 어디로 보내보겠다? 0으로 보내본 얘가 궁금하고, 얘의 명칭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겠다? 순간 가속도다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가속도는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까워지니까 얘를 기호로 dv dt라고 할 거고, 이 dv dt라는 게 해당하는 속도를 미분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가 요 놈은 v 프라임 t를 구하라는 거고, 우린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하겠다? at 라고 할 거고, 얘를 이름하여 순간 가속도지만 여기서 순간을 빼고 그냥 가속도다라고 부를 거고, 결국에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뭐한 식이다? 미분한 걸 가속도다라고 부를 거다. 따라서 이제 요 놈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a라고 적고요. 얼마다? 2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미분 단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은 위치가 주어졌을 때 걔를 한번 미분한 걸 속도, 그 속도를 또 미분한 걸 뭐라 부를 거다? 가속도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속도의 절대치를 뭐라고 부른다? 속도의 절대치를 뭐라 부를 거다? 속력이라고 부를 거고, 가속도의 절대치는 그럼 뭐라 부를까?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며 가속도의 절대치는 가속력이라고 부르면 될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가속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속도식 또는 가속도식을 절대값을 취한 것을 속력 또는 가속력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이제 이번 단어는 속도 구하세요, 가속도 구하세요. 그냥 뭐 하라는 문제다? 또 미분하라는 문제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 미분을 누구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시간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거다.
자는 사람 4명.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초의 위치가 이렇게 t에 대한 3차식으로 주어졌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뭐라고요?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구하라. 그럼 주어져 있는 거 위치죠?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뭐 해야겠다? 미분해야겠다. 따라서 먼저 V를 구하자. 그럼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일단은 3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해줘야 돼. 어떤 시간?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시간을 구해야겠다. 그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개념은 뭐야? 원점에 도착했다. 누가 0이다? 그렇지. 누가 0이다? 그렇지. 누가 0이야? 자, 우리 이제 완벽한 오답 하나 나왔다.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다은원이 얘기했어요. 원점으로 돌아올 때는 속도가 0일 때래. 어떻게 생각해, 장서윤 씨? 속도가 0일 때가 원점으로 올 때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도착했으니까 멈춰야지. 자, 이런 생각이거든. 이한이 생각은 어때? 원점으로 올 때 속도가 0인 거 맞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뭐가 0인 것 같아? 이한이 생각은? 가속도가 0이구나. 야, 완벽한 오답 두 번째. 가속도가 0일 때가 원점에 도착할 때구나. 그럼 속도가 늘어나는 게 없는 거지? 그때가 딱 원점이구나. 자, 잠자다가 일어난 나나야.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 뭐가 0일 것 같아? 높이? 위치. 그렇지. 위치가 0이 되는 게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우리 요게 얼마다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줄 건데 마지막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고요.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고 한 번 더 인수분해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시간은 0초, 1초, 3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0일 때는 원래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 그때가 이미 원점이었다는 얘기고 1초일 때 원점으로 한번 오고 3초일 때도 원점으로 오는구나. 따라서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할 때는 시간이 3초일 때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다. 쓸 때는 여기다 이렇게 V3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따라 3 집어넣으면은 9, 3, 27 마이너스 3, 8에 24 더하기 3 따라서 6이 된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잘 대답했어. 일부러 틀린 거잖아. 알고 있었는데. 이한이도 알고 있었는데 애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한다. 위치가 0일 때 시간 찾는 거야. 자, 2번은 가속도가 4일 때 점 P의 위치를 구한다라는 거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속도식을 한 번 더 뭐 하라는 얘기다?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 더 미분해서 A라고 쓰고 얘가 6t-8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가 얼마일 때 시간을 구할 거다? 4일 때 시간을 구해주면 당연히 t는 얼마가 될 거다? 2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위치니까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걸 x2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기다 2를 집어넣어서 8-4 곱하기 4 더하기 6이 돼서 뭐 계산 어렵지 않죠. 14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저때 위치는 마이너스 2 원점부터 뒤로 2칸 갔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뭐가 주어졌냐면 속도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y는 vt, 얘는 속도. 즉 여기가 시간축, 여기가 속도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시간에서는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속도 그래프다. 근데 속도 그래프인데 우리가 볼 때 몇 차 함수처럼 보여? 3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v는 아마 3차 함수인 것 같아. 그랬을 때 한번 물어보는 거 해볼게.
자, 기억. t는 a에서 가속도가 0이 되냐? 여기서의 가속도를 물어봤다. 가속도는 속도를 뭐한 놈이죠? 미분한 거야. 우리 그래프에서 미분을 뭘 의미하죠? 그래프에서 미분은 뭘 의미한다? 그래프를 딱 그렸어. 미분했어. 뭘 의미한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즉, A에서의 가속도가 0이냐는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 맞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니은. t는 b에서의 가속도는 양이냐? 그럼 b에서의 가속도라는 것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고,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니까? 음이기 때문에 됐어요? 가속도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다. 자, 지금 시간 t가 0부터 10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냐? 아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얼마인 순간이죠? 속도가 얼마가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0이 될 때.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요 놈의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고, 즉 여기는 속도가 뭐인 거야?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뭐인 거야? 여기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 즉 여기는 계속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간다? 뒤로 가는 거고, 여기가 속도가 플러스니까 다시 앞으로 가는 거다.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어? 2번 바꿨어. 따라서 우리는 운동 방향 2번 바꾸는 거 맞다가 돼서 지금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이다. 자, 근데 문제를 또 바꿔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보고, 이번에 요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라고 해보자. xt. 이제 xt라고 해볼게. 됐어? xt. 숫자도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를 선생님 d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번에는 무슨 그래프라고? 제가 위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A에서의 속도는 0입니까? 이하니 A 속도는 0입니까? 물어봤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뭐한 놈이다? 미분한 거죠. 미분은 그래프에서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됐어? 자, 그러면 현수한테 물어볼게. 자, 저 그래프를 보고 2라고 해볼게. 자, 얘는 t는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물어봤어. t는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현수야, 맞아 틀려? 아니야? 그러면 현수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어디니? A랑 D가 된다. 혹시 다들 알아들었어? A와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알아들었어? 왜? 저기가 일단 속도가 0인 지점이고, 왼쪽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거든. 여기 속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A와 D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2라는 곳은 그냥 위치가 원점을 지날 때인 것 뿐인 거야. 지금은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뒤로 가다가 이제 순간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지, 저기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0부터 여기까지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몇 초일 때니라고 물어봐. 원점이랑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몇 초니? 라고 물어보면 몇 초죠? 원점이랑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어디에서 가장 원점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D에서죠? 왜? D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저 값의 원점부터 멀리 떨어져 물어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위치 그래프나 속도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파트가 요 문제들이 되는 거다. 자, 한번 밑에 문제 한번 스스로 해석해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또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 요것도 요 글만 잘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고, 거꾸로 글을 이해 못하면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면에서 초속 39.2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 x가 39.2t-4.9t의 제곱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소연아, 여기서 초속 39.2m는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여기서 알겠지만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요 x씩만 알면 된다. 괜히 저기서 초속 39.2m 나와서 저게 뭐지? 이러지 말고 저 문제는 그냥 x, 즉 높이는 39.2t-4.9t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럴 때 1번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아, 그것은 저 위치를 뭐 하라는 거야? 높이가 지금 위치야. 저놈을 한번 미분하고 또 속도를 미분해서 일단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란 얘기다. 이건 다 알죠? 따라서 속도를 구해보면 저놈을 미분해서 39.2 마이너스 9.8t가 되는 거고, 당연히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빵이니까 마이너스 9.8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속도는 당연히 얼마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9.8이고,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어서 우리 V2를 구하면 2초일 때의 속도가 되는 거다. 따라 당연히 2를 곱해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9.6이 되기 때문에, 더럽게 어렵네. 39.2에서 빼게 되면은 1.2니까 여기가 6 웃어? 야 6이 되고,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9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19. 똑같이 19.6이구나. 19.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2번 해보자.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지금 지면에서 물체를 던진 거야. 그러면 물체가 당연히 올라가다가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물체를 던졌을 때 그때가 진행 방향을 플러스라 그러고, 물체가 떨어질 때가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럼 이때 속도가, 요때 속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고, 요때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에는 속도가 얼마일 때를 구하라는 거다. 0인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구하는 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이번에 구하자.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면 될 거고, 당연히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이건 알잖아. 얼마야? 이한 0 될 때 t 얼마야? 대충 찍어봐. 얼마인 것 같아? 얼마 집어다 0 돼? 4겠죠? 따라서 우리는 4일 때 위치를 구하면 될 거다. 따라서 x 4를 구하라. 자,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v,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39.2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4.9 곱하기 4, 나 못해. 자, 그래서 요게 최고 높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3번,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라. 즉, 요때 뭘 구하라는 거야?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때 또 뭘 구해줘야 돼? 시간을 구해줘야 되고, 이때 시간은 뭐가 0이 되는 시간이야? 다은이 원. 자, 이때는 뭐가 0이 될 때야? 다은이 원. 자, 요때는 뭐가 0이 될 때 시간을 구해줘야 돼? 여기일 때 시간은. 뭐가 0일 때?
그렇죠? 위치, 높이가 0일 때죠. 그래서 이번에는 높이가 0일 때의 또 시간을 구해줘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놈을 묶어주자. 얼마로? t로 묶어주면 39.2 그리고 마이너스 4.9 t가 될 거다. 자, 그러면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고요? t에다가 이번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고요? 말해. 저 얼마일 때? 8이 되겠죠? 8.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은 8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8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그때의 속도가 돼서 V8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다. 따라서 9.8 곱하기 8. 다들 이거 얼마인지 알지? 자, 알잖아 다들. 얼마야? 마이너스 39.2가 되겠네, 구해보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 글을 보고 저런 조건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밑에 문제들도 한번 요 문제를 잘 해석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속도와 속도에서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 문제들을 풀어볼 거다. 자, 우리 변화율, 평균 변화율부터 원래 다 들어갔던 거죠.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 근데 델타 x로 0으로 보낸 것을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한 변화율 구하래?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게 뭐 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길이의 변화율.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이 길이의 변화율은 다른 말로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그걸 구하라는 게 길이의 변화율이다. 저 변화율은 속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길이의 변화율의 정의는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L. L은 여기서 길이가 되는 거다.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길이의 변화량. 우린 저놈을 길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길이의 무슨 변화를 또 구할 거야? 순간 변화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델타 t를 어디로 보낼 거다? 0으로 보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다?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건데 거기서 뭘 떼고 얘기하겠다? 순간을 떼고 얘기할 거고 즉 이놈을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다. 그럼 요 놈은 당연히 의미하는 게 뭐냐? 델타 t를 0으로 내면 얘도 0에 가까워진 이 기호를 우리는 또 dl, dt라고 할 거고 얘를 결국 뭐라는 거야? 길이라는 식을 시간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다? 또 미분하라는 얘기가 길이의 변화율. 그래서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요거를 L'T. 이것을 우리는 길이의 변화율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이것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길이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또 무슨 변화율이 있냐면 넓이의 변화율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피의 변화율, 요 세 가지의 변화율들을 구해볼 거다. 실제로 이게 또 다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넓이식과 부피식을 구할 거고 그것을 뭐하는 과정이 변화율이다? 그냥 미분하는 게 변화율이 되는 거다. 따라서 정의를 쓰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길이의 변화량 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넓이의 변화량을 넓이의 평균 변화율. 여기서 리미트 델타 t를 뭐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 순간 떼고 넓이의 변화율. 그럼 얘는 기호로 ds dt. 넓이라는 놈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여기를 s 프라임 t. 그래서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세워서 미분하라는 얘기다. 마지막은 또 부피의 변화율 기호로 정의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 여기도 델타 t를 어디로 보내자? 0으로 보내자. 그러면 얘는 dv dt. 그래서 요 놈을 v 프라임 t. 그래서 이번 단어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건데요.
그런데 그 길이, 넓이, 부피식이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정의가 될 거다?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2초가 지날 때 2초 후에 길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러면 길이식을 구한 걸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마찬가지 4초가 지난 후에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증가율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넓이식을 구해서 미분해서 4를 집어넣으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변화율 파트는 식 구하시고요.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식을 구하는 것은 쉬운데 미분이 조금 귀찮은 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문제고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윤서가 높이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3m/s의 속도로 걷고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윤서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여라. 2번 윤서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됐어요? 위에 거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고 밑에 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지만 둘 다 같은 말이야. 즉 얘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 얘도 그림자 길이에 늘어나는 뭐 속도 이런 거를 구하는 둘 다 같은 말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지만 저 속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냐? 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원래가 얘가 어디 있었냐면은 원래 여기 있었죠. 원래는 여기 있었어. 맞죠? 원래는 얘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원래는 지금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그림자도 어디 생성됐겠어? 원래는 여기에 생성이 됐을 거야. 그런데 얘가 앞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맺히냐면 요렇게 빛이 맺히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생성되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요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림자 앞끝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점점점 그림자 앞끝은 멀어졌고 지금 있는 시점에서의 그림자 앞끝은 얼마큼 간 거냐면 요만큼 갔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 끝이 저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만약에 저놈을 구했더니 얘가 10t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저 얘기는 제가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면 얘를 뭐 하란 얘기야? 미분하란 얘기고, 그러면 그 속도를 얼마라고 부를 거다? 10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 앞끝이, 나 왜 발음이 안 돼? 너 해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 이 움직인 거리가 얼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걸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원래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t에 관한 식이 있어야겠죠.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나와 있어. 얘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3m/s의 속도로 걷고 있대. 그 얘기는 요놈의 지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 줄 수가 있냐면 얘가 1초당 3만큼씩 가는 거겠죠. 그러면 1초가 지나면 3, 2초가 지나면 6, 3초가 지나면 9. 그럼 우리는 요 식을 뭐라 적을 수가 있다? 3t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즉 얘를 미분하면 3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움직인 거리를 곧바로 3t다라고 들 수가 있는 거다. 자, 내가 궁금한 건 얼마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될 거고, 우리는 요 거리라는 식을, 요 t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몇 t인지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자, 누가 봐도 어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겠어? 그렇지. 닮음을 이용하면 될 거고요.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거리는 x-3t라고 둘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닮음을 이용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라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x-3t 대 1.6은 크게 x 대 4가 될 거다. 얘는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도 상관없고요. 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내항유과 외항유급을 하면 1.6x는 4x-12t가 될 거고, 우리는 요거 넘기면은 12t는 얼마가 될 거다? 2.4x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2.4로 나누면 x는 몇 t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5t다라고 구해서 이 거리가 5t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라고 대답하면 된다?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문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그림자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는 지금 요만큼인데 얘가 x-3t였지? 근데 x가 얼마였으니까? 5t였으니까 그림자 길이는 몇 t가 되겠다? 2t가 되겠고,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라고 얘기하자? 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 지금처럼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물어볼 거고, 우리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거리는 x라 둬서 주어져 있는 얘가 움직이는 속도로 여기 거리를 t에 관한씩 만들어서 삼각형의 닮음으로 몇 t인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해볼까요? 밑에 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 넓이, 부피다. 자,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l씩 늘어나고 있다.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풍선의 겉넓이의 변화율, 2번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다. 우리는 저 글을 가지고 일단은 넓이와 부피식을 구할 거다.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 R은 원래는 얼마였는데 2였는데 몇 초 2ml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 1ml는 이 한 몇 cm야? 그치? 0.1cm가 되겠죠. 그럼 몇 초 0.2cm씩 늘어나니까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세운다? 2 더하기 0.2t라고 세우면 얘가 1초당 0.2cm씩 길이가 늘어난다는 식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풍선의 겉넓이를 구하자. 풍선은 구 모양이니까 우리 다들 겉넓이 공식 알죠? 구의 겉넓이는 그렇죠.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요 놈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의 뭐? 부피식. 자, 이거는 우리 장서연 씨 구의 부피식은 뭐죠? 목이 맥혀요?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따라서 2 더하기 0.2t의 세제곱. 그래서 우리는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 거 다들 안 까먹고 있니? 외우는 방법은 구의 겉넓이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잖아. 걔를 r에 대해서 미분해봐.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해봐. 뭐가 돼? 4파이 r 제곱이 나온다. 즉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개념이야. 알겠죠? 원래가 그런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얘를 뭐 할 거야? 미분할 건데요. 미분하고 나서 뭐 할 거야? 반지름 길이가 3cm가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3cm가 되는 순간, 즉 시간이 얼마일 때를 구하라는 거야? 5초일 때를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우리 거듭제곱의 미분 안 까먹었니? 거듭제곱의 미분 한 번만 해볼까?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3의 5제곱을 미분하라는 문제 우리 있었어. 혹시 요거 미분하면 뭐냐면 2x 더하기 3의 4제곱에다가 끝내면 안 되는 거 혹시 다들 기억해? 얼마를 곱해줘야지?
얼마 곱해야지? 다들 뭐 속이는 건 줄 알아? 곱해야 된다고. 얼마 곱해야 돼? 얘를 뭐 한 걸 곱하라 그랬다? 미분하는 거 곱해야 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미분한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다들 까먹은 느낌이지만 한 번만 설명하면 fx의 n제곱의 미분이라는 거 우리 배웠어. 얘를 미분하면 n 곱하기 fx의 n마일제곱에다가 곱하기 뭘 곱하는 거다? f'x를 곱하는 게 거듭제곱의 미분이었다. 그래서 요 정도 들어가면 이제 거듭제곱 미분 까먹은 것 같아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제 뭐 할 거다? 미분할 거다. S'T. 자, 미분해 보면 이 앞으로 나와서 8파이에 2 더하기 0.2 t의 1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뭘 한다? 얘를 미분한 것을 곱해주니까 얼마? 0.2 하나를 곱해주는 게 거듭제곱의 미분이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답이다? 5를 집어넣으면 답이니까 여기다가 5 넣으면 얘가 3이 될 거다. 그래서 3 곱하기 0.2, 0.6이 될 거고, 곱하면은 0.6 곱하기 8, 4.8 파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요것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3이 곱해지면서 4파이 이놈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얼마 한다? 안에 거 미분한 0.1을 곱한다. 그래놓고 t에다가 얼마? 5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3이 될 거고, 제곱하면 9가 될 거다. 따라서 9 곱하기 0.2, 1.8, 1.8 곱하기 4니까 7.2 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먼저 한번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